한 분야 최고의 스페셜리스트와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인사드리고 있는 코너이지요. 정진희 쇼, 우리 시대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를 찾아서 코너입니다. 오늘도 정말 귀한 분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편두통인데요. 이게 정말 완치는 되는 건지, 뭐 특별한 방법은 없는지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의 주민경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 예.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에서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주민경입니다. 2023년부터 대한 두통학회 회장으로도 근무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제가 편통 환자이기 때문에 제 관심이 많죠. 제가 항상 제가 아픈 거 생각하고 제가 어떻게 할까 뭐 그런 것들 좀 더 생각을 그러니까 환자이자 의사인 입장이 되니까 좀 더 배려를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또 실제로 편두통을 앓고 있는 환자다라는 말씀을 되게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해주셔서 오늘 그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지금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주임 교수 역임하고 계시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2023년부터인가요? 작년부터 네. 대한두통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치료제 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내가 정말 잘 알고 있거든요.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뭐 임상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계셔서 오늘 정말 편두통의 최신 치료 트렌드까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두통 치료의 정말 대가이시자 새로운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도 힘쓰고 계신데 어렸을 때부터 편두통을 겪으셨다고요, 교수님. 이게 어떻게 된 이야기인가요? 많은 두통 환자들이 이제 청소년, 그러니까 사춘기 전에 두통이 조금씩 나타나거든요. 근데 미묘하게 좀 달라요. 미묘하게 좀 다른데, 그러니까 딱 편두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한 이제 사춘기 때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호르몬이 나오고 나서부터 나타나게 되고, 근데 그 전부터 조금씩 자주 아파요. 저는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때부터 책을 읽으면 머리가 많이 아팠어요. 양쪽이 쪼이듯이 약간 불편한 정도. 근데 지금 생각하면 편통은 딱 맞지는 않는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변성하고 나서 외갓집을 가는데 그때 산길에 버스가 이렇게 산길 따라 이렇게 다니는데 그냥 머리가 식은땀이 나고 속이 미식거리고 그냥 쿵쿵쿵쿵 심하게 울리면서 그냥 그런 두통을 앓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이제 앓고 뭔지는 몰랐죠. 근데 특별하게 무슨 불편한 상황이라든지 뭐 시장에 가서 그 당시에 포목점에 가면 냄새 나는 거, 그다음에 뭐 밤에 과식을 뭐 한다든지 전유라든지 튀김약을 먹으면 뭔가 불편하면서 항상 머리가 아팠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나는 편통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그것도 3학년이 돼서야 이제 본과 3학년이 돼서야 이제 내가 두통을 신경과를 배우면서 이게 제가 앓고 있는 게 편통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교수님조차도 이게 편두통이라는 거를 몰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뭔가 두통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편두통이란 걸 정확히 아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참 길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것도 중요한 이슈인데 한국에서 이제 평균 이제 2년 전에 대한두통학회에서 조사를 했어요. 이제 환자들을 한 수백 명을 인터뷰를 해서 증상이 있다. 우리가 이제 지금 돌이켜보면 알겠는데 돌이켜보고 진단받은 적이 얼마나 되느냐 하게 되면 10년 정도 걸린다 그래요. 10년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두통이 시작되는 게 되게 사춘기 초반, 중학교 때 시작이 되는데 그게 이제 10년 뒤에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많이 고통을 받고 힘들고 그렇게 돼. 좀 빨리 알면 훨씬 더 나은데 뭐 공부라든지 학업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제 힘들어지다가 이제 너무 힘들어지니까 병원에 약을 먹게 되고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사실 모든 질환이 대개는 그렇지만 좀 초기에 조기에 네. 개입하는 게 훨씬 더 맞아요. 좋은 예후를 맞아요. 이끌어내잖아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이 편두통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뭐 10년, 10년까지 걸릴 네. 정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흔한 질환이라는 인식 때문에.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편두통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면 좀 네. 더 진단받는 기간이 단축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예.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네. 아까 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사춘기 때 많이 네. 발병이 된다라는 네.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좀 거의 그런가 봐요. 거의. 그래요? 물론 소아들도 있고 50세 이후에도 생기는 사람도 가끔은 있는데 이게 호르몬하고도 관련이 있고 인간 변화할 때도 관련이 있고 또 40대 중반, 이제 50대 후반에 이제 호르몬이 다시 떨어지는 회경기 여성들, 그다음에 뭐 그런 분들한테 생기게 되는데 그러니까 되게 힘들죠. 특히 여자 중학생들. 남자에 비해서 여자들은 4배가 더 많아요. 여자가 더 많군요. 여자가 월등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남자인데 네. 근데 두통이 편통이 이제 가장 다른 것은 뇌도 다르고 좀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조금 다르구나. 남성과 여성이 그런 호르몬이 많고 그래서 제 외래 환자 한 80%는 여성이세요. 그렇군요. 네. 호르몬의 영향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 네, 예. 저는 좀 흥미로웠던 게 뇌의 구조가 약간 다르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뇌가 다르죠. 어떻게 다른 거예요? 편통이 이제 많은 연구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민한 거예요. 좀 예민한 과민한 뇌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 평소에도 빛과 소리, 냄새, 그냥 그다음에 촉각 이렇게 만지는 촉각도 다르게 되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오는데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요. 네. 옆에 있는 분들이 조심조심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마 지금 이걸 들으시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편통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운전하다가 요새 LED 램프가 있잖아요. 헤드라이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남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런 사람들은 전혀 안 그런데 굉장히 고통스럽고 냄새. 그러니까 냄새도 과민하고 근데 거꾸로 그게 강한 자극에 힘든데 이제 어떻게 이제 인식을 하냐면 그걸 이제 중요한 그 과한 증폭인데 감각을 증폭하는 부위가 더 증가가 돼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리만 통증이나 감각에 대한 예민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증폭이 되고 우리의 수면도 증폭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불면증도 많고 잠도 못 자고 뭔가 좀 다른 그게 돼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자극에 좀 예민하다는 게 네. 본인은 좀 불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많이 원치 불편해요. 않는 예. 자극에 반응을 하는 거니까. 오감도 좀 발달을 해 있고 맞아요. 뭐 수면이나 감정 모든 부분에서 조금 예민한 네. 부분이 있다. 이런 특징이 있는 분들이 편두통이 있을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월등히 높아요. 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말씀 들으면서 좀 신기했던 게 저는 두통을 잘 알아본 적이 없는데 임신했을 때 머리가 네. 그렇게 아픈 거예요, 교수님. 그래요? 네, 그래서 난생 처음으로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했는데 임신을 했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나요, 혹시? 대개는 좋아지십니다. 극적으로 네. 좋아지세요. 극적으로. 그러니까 네네. 여성들이 이제 호르몬이 이제 주기적으로 네네네네. 한 달마다 나오는데 그런 사이클이 없어지니까 월등히 좋아지죠. 많은 여기 이제 특히 여성들 중에 그 생리 때 머리 아프신 분들이 편통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기 아마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네네. 그다음에 옛날에 두통이 있으신데 이제 40대 때 후반 때 더 언제부터 아팠어요? 그러면 출산하고 나빴어요. 출산. 그러니까 출산하고 나서는 이제 다시 호르몬이 돌아오고 또 아기를 보면서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럼 머리가 막 나빠져. 그렇군요. 지금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이미 좀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좀 궁금했던 게 편두통이 이제 딱 용어에서 느껴지는 것부터 네, 뭔가 예. 한쪽 머리가 아프다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네, 네.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그 편두통이라는 이름이 이제 이 이름이 영어로는 마이그레인, MIGRAIN이라고 적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현대의학에서 관찰한 거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통의학에서 말하는 편두통이 달라. 다른 편두통이시고 일단 현대의학에서 보면 히포크라테스 했을 때 그때는 한쪽 머리가 아프다는 말이 헤미크레니온이라는 말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됐냐면
반복적인 심한 두통이라는 의미로 변경이 된 거예요. 보통 명사로. 그래서 반복적인 심한 두통인데 이제 대명사가 어떻게 떨어졌냐면 해가 그냥 전미사, 해미가 한쪽인데 전미사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그러니까 뭐 주로 라틴 계열에서는 에미그레네 뭐 그런 식으로 되고 저기 그 독일어나 영어 계통 북쪽에서는 이게 해가 떨어져 미그레네 뭐 그런 식으로 됐어요. 근데 반복적인 심한 두통을 편통이라고 해요. 반복적인 심한. 그럼 예. 사실 이 정의를 잘 모르고 계신 분들도 참 네. 많겠네요, 교수님. 네네. 그러면 우리가 그 두통, 흔히 알고 있는 두통의 한 종류라고 알면 되는 걸까요? 가장 흔한 종류. 병원에 오는 가장 흔한. 그러니까 저기 가장 사람들한테 가장 많은 건 긴장형 두통이라고 양쪽이 약하게 아픈데 네. 그런 분들은 병원에 오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올 만큼 가장 심한 두통은 편두통이라고 알고 계시고요. 편통의 가장 좀 더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그 동의보감에는 편통인데 그게 같은 두통이냐 다른 두통이냐. 그건 진짜 한쪽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편통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한쪽 머리가 아픈 경우가 절반, 양쪽 머리가 아픈 경우가 절반이고 두통 전문가들이 현대의학에서 두통 전문가들이 말하는 편두통의 가장 중요한 현상은 속이 미식거리는 거예요. 미식거리는 예.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구역이라기도 하고 울렁거리기도 하고 체한 거 하고 거꾸로 이제 멀미했을 때 머리 아픈 거, 그 다음에 체했을 때 머리 아픈 거, 그거 다 편통. 근데 재미있는 거는 약하게 아픈 경우에도 편통 약을 먹으면 또 좋아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의보감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편통이 있느냐 있어요. 기골두통, 단골두통이라는 또 다른 두통이 있어요. 반복적인 심한 두통이. 그러니까 식은땀이 나면서 심하게 머리가 아프다. 그런 두통이 또 있어요. 제가 한의사 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두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군요. 어쨌든 두통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고 네. 그 중에 하나인데 병원에 오는 가장 흔한 두통의 종류다. 한 50에서 80% 정도가 편통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편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도 참 많은데 네. 이게 어느 정도로 많은 건지 그 어느 정도? 유병률 같은 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15% 정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5천만이면 750만인데 그 중에서 심한 편통이 있어요. 만성 편통이라고 심한 편통이 있는데 그는 3% 정도가 돼요. 그러면 한 15만 정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고 두통이 아프다고 그러시면 대부분 편통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군요. 많게는 뭐 15%까지도 본다는. 50%가 왜 그런 이야기를 네네네. 하냐면 어느 나라든지 신경과 의사의 편통 유명률을 체크해 보면 50%가 나와요. 왜 그렇죠? 그게 의사니까, 그러니까 아파서 두통을 저처럼 이제 저는 아파서 신경과 의사가 됐지만은 네. 신경과 의사 증상을 잘 아니까 잘 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50%가 되는 우리나라도 약 50%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랬고 대만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고. 그래서 실제는 되게 더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생각보다 그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네. 여기서 다시 앞으로 잠깐 돌아가면 교수님께서는 이제 대학교 3학년 때 네. 이제 내가 앓고 있던 이 나를 괴롭히던 질환이 편두통이라는 걸 알게 되셨는데 네. 그래서 신경과로 가시게 된 건지도 궁금하네요. 그런 것도 있고 원래 네, 제가 네. 첫 번째 전공은 면역학이었어요. 실험실에서 네네. 있는데 정말로 제가 학문은 너무 재밌는데 제가 이 실험실에 너무너무 나쁜 배드핸드였어요. 너무 못했어요. 너무 못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금도 면역학과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염증이라든지 그런 감염 그런 데 관심이 많은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두통이 제가 아픈데 신경과를 하게 됐고 그러니까 임상을 하는데 뭘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아픈 것도 있고 사실은 신경과 성적이 제일 좋았어요. 공교롭게도. 예. 그래서 신경과를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많은 두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치료해 주시려고 아마 그쪽으로 다행이죠.
발길이 닿은 네, 게 예,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인사도 주시고 댓글을 주고 계신데 저희가 이제 댓글은 잘 정리해두고 있다가 교수님께 질문 드릴 예정이니까 질문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저스트 뮤직님께서 인사 주셨고 유니님, 제이님, 그리고 여신강림님, 강나영님 인사 주셨네요. 제이님이 질문을 좀 길게 주셔서 네, 먼저 네. 한번 받아보고 가도 될까요, 교수님? 8년 전부터 두통이 시작되셨다고 합니다. 이제 두통약은 가끔 복용을 하시고 직업상 회계일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좀 많은 네. 편이시라고 합니다. 작년 3월에 이제 뒷머리 두통으로 신경과 진료를 보셨는데 전두엽 왼쪽 뇌수막종을 진단하신 후에 작년 9월에 또 수술을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네. 수술 후 6개월까지는 두통, 단기 기억 상실 등으로 응급실을 내원하셨는데 이제 수술 후 1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좀 두통이 네. 있으시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단 나이가 중요하실 것 같아요. 아, 나이가 네네. 이제 젊으신 여성이면 매우 편통일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아, 그리고 두 가지 이제 가장 가능성이 많은 건 편통이시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한 달에 안 아픈 날이 며칠인가 되게 중요해요. 안 아픈 날. 아, 네네. 그러니까 안 아픈 날이 왜냐하면 되게 심하게 아픈 것만 이야기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럼 자주 아프시다고 절반 이상 아프시다면 만성 편통이 되는 거고 절반 이하로 아프시면 편통이고 또 다른 거는 아주 드물 수술 이후는 거의 편통이 잘 안 생겨요. 아, 오히려 개두술하고 나면 가볍게 부딪힌 거는 두통이 많이 생겨요. 음. 외상후 두통이라고 많이 생기는데 심하게 머리를 개두술을 하게 된다면 두통은 거의 안 생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그것도 근데 드물게 생기고 지금 두통이 있고 단기 기억 상실이라든지 기억력이 저하된다 고 한다면 잠을 잘 자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아, 수면이 왜 중요한가요, 교수님? 수면이 네. 편통을 유발하기도 하고 이게 기분장애, 불면증, 두통 같이 가요. 아, 그러니까 이게 다른 병이 아니라 하나의 병이 수면으로 나타나면 불면증, 이제 지금 기억력이 떨어지는데 아무래도 기분장애, 우울도 조금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거는 이제 두통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15일 이상 약한 두통이 자주 있고 잠도 못 잔다 그러면 이제 제가 흔히 외래에서 보는 환자들이 주로 불면증, 두통, 그 다음에 목열미 아프신 거, 목통증, 그 다음에 기분장애도 있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편두통하고 우울이 완전히 유전자가 동일하지는 않는데요. 유전자를 공유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우울이랑요. 우울이랑. 아. 그래서 이제 저한테 오시는 두통 환자들은 우울하다고 이야기는 안 하시죠. 왜냐하면 우울하면 정신과를 가셨겠죠. 근데 자주 못 자고 재미가 없고 의욕이 없으면 그건 우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인데 저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편통일 가능성이 제일 많으세요. 제이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여기 네. 또 답변 주셨네요. 네네네. 마음- 많을 가능성 아. 많은데요, 지금. 네, 불면증도 있습니다. 불면증도 있고, 네, 아픈 가능성- 날은 7일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고빈도 편두통 정도가 되세요. 아, 가능성이 많고 그런 경우에 예방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예방 치료를 하려고 하면 편통은 진짜로 효과적인 약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지금 오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옆에서 떠드는 사람 때문에 사실 편통이 왔어요. 아유. 지하철 타가다가 사실은 너무너무 귀에 거슬려 가지고 편통이 네네. 와서 가지고 약을 먹었는데 도착할 때쯤 되면 다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편통의 가장 핵심적인 이제 되게 중요한데 네네네. 약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90년대에 나온 트립탄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걸 먹으면 옛날에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그래도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는 카페르고트라는 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깐부기에서 나온 아주 약인데 옛날 약인데 그건 네네네. 혈관축 때인데 그걸 먹으면 다 토하고 더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도 잘 듣는데. 근데 제가 이제 교수가 되고 이제 레이던트 때는 그 약을 접하지는 못했고 나오긴 나왔는데 교수가 되고 그 약을 먹고 나서는 월등히 반응이 딱 좋아지는 거죠. 예, 아마 제이님께서도 물론 약에 고르는 과정이 계시겠지만 그 약을 드시면 아주 깜짝 놀라게 되어 있는 거고 또 이제 두 번째 혁명 같은 거는 요즘에 이제 특이 표적 치료제가 나왔어요. 편통에 대한 특이 표적 치료가 나왔는데 요새는 그냥 먼저 쓰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뭐 나온 지 가고 6년 있군요. 됐고 부작용은 웬만큼 파악이 됐으니까
훨씬 낫죠. 그렇군요. 일단 예.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저기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꿈꾸는 여자분님께서 하시는 네네네. 배에 맞는 주사가 그거예요. 약하게 오셔가지고 그게. 네네. 예.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일본 약은 뭐 아마 한국에도 있는 이부프로펜이 있을 거고 이부프로펜 많이 와서 사오시니까 근데 매일 약을 드시면 안 되고요. 조금 약을 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제이님께서는 근데 저는 또 봤던 게 건망증이 심해졌다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네네. 이게 좀 어떤 두통이랑 연관되어 있는 그렇죠. 부분이 있나요? 너무 통증을 자주 앓게 되면 네네. 인지가 좀 떨어져요. 그다음에 기분 장애도 같이 생기고 둘 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불면도 있으시다고 네. 하셔서 이런 거랑도 이 연결이 나이에 뭐 되겠네요. 알츠하이머가 생기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다 빨리 치료하면 빨리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좀 빠르게 어떤 치료를 지금이면 치료를 하는 게 많이 네네.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지금 드시고 계신 약들을 좀 말씀을 주셨네요. 네. 낙센, F, 그다음에 불면증 그리고 자낙스 이런 진통제 같은 것들. 근데 좀 더 편두통 약을 먹어야 될 것 같고 예, 편두통 예방약이라고 있거든요. 네. 매일 먹는 약을 하고 그다음 편두통 특이 치료제 그걸 좀 드셔서 신경과 의원이나 안 그러면 두통을 좀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걸 보면 대한두통학 홈페이지 가보면 두통을 보는 의원하고 병의원이 있는데요. 네. 거기 가서 조금 치료를 하시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이따가도 자세히 말씀 주시겠지만 네. 사실은 머리가 아프니까 일단 진통제 먼저 드시는 네네, 분들 굉장히 예.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치료를 좀 접근해야 되는지도 이따가 좀 자세히 네네네.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편두통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편두통도 혹시 종류가 있는지 궁금해요. 있죠. 네, 어떻게 좀 분류할 수 있는지. 크게 이제 만성 편두통하고 네네. 사파 편두통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파 편두통은 가끔 아픈 거, 네. 만성 편두통은 절반 이상 아픈 거. 아. 그렇게 나누는데 왜 중요하냐면 이 만성 편두통은 이제 만성 통증 상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상처가 있어 소금은 이제 소금물이라든지 바닷물에 들어가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그렇게 탁 건들면 아픈 상태가 만성 편두통 상태예요. 이런 경우에서는 좀 더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거고 약에도 반응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뭐 머리만 아픈 상태가 아닌 상태죠. 자주 특히 여성분들이 많은데요. 누웠다 일어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힘이 쫙 빠진다든지 실신 같은 것들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게 되게 많이 나타나게 돼요. 월등히. 그리고 만성 통증 상태이기 때문에 약도 조금 다르게 쓰고 통증을 증폭하는 게 너무 증폭돼 있는 거고 사파편통 그에 비해서 가끔 아픈 사람들 그건 아플 때만 약을 먹으시 아플 때 예. 긴급시에만 긴급시에만 약을 먹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만성이랑 사파 중에서 좀 비율이 더 높은 건? 당연히 사파죠. 그러니까 사파는 근데 심각하게 병원에는 많이 오지는 않는데요. 네네. 만성은 전 인구의 우리나라 인구 1.5에서 3% 정도. 여성들은 거의 한 3배, 4배 정도가 될 거고 사파는 뭐 여성은 한 20% 정도, 남성은 한 1% 정도. 그러니까 사파는 여성 20%, 남성은 6%. 6% 예. 정도. 그렇군요. 그리고 또 다른 게 네네. 이렇게 조짐편통이라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빛이 반짝반짝 보이는 게 있어요. 와. 빛이 반짝반짝 보이고 점이 보인다든지 그러니까 그게 한 전체 편통이 한 절반이나 매일 오는 사람도 있고 가끔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저도 한 40대 중후반까지는 그게 왔던 것 같아요. 빛이 반짝반짝 보이고 근데 굉장히 심하게 아파요. 그런 경우. 불빛이 보이고 그다음 뭐 이상한 모양이 보여요. 내가 미쳤구나. 그 깜짝 놀라죠 처음에. 근데 그 말씀 주신 가운데 증상이 굉장히 다양해요. 사실 네. 그냥 두통이라고 하면 머리가 아프겠지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네. 뭐 말씀 주신 증상들이 지금 뭐 힘이 빠진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빛이 보인다 이런 전신적인 증상으로 네. 오나 봐요. 네. 어떻게 또 오는지 설명 주셔도 좋을 것 모든 같아요. 증상이 다 오죠. 흔한 그래요? 것들은 이제 애들은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네. 상승되는 배가 많이 아파요. 배가 아프다. 네, 배가 네네. 아파요. 배가 아픈 경우도 많고 그러고 이제는 뭐 그렇고 이제 어지럽은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감각이 다 영향을 받죠. 시각, 뭐 빛에 예민한 것도 있고 평소에도 예민하고 두통 있을 때 너무 더 심하고 시끄러운 소리 더 힘들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냄새 과민한 거, 그다음에 향수도 못 뿌리고 있는 그런 분도 있고, 향수 뿌리면 머리가 아픈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맛도 이제 강한 맛 먹으면 불편하기도 하고, 근데 또 편통한 사람들이 또 그런 강한 자극을 또 좋아해요. 후추라든지 매운 음식, 근데 거꾸로 매운 음식 먹으면 머리 아픈다는 사람도 계시고 그래요. 그다음에 뭐 모든 감각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모든 감각이 합쳐져 있는 것이 자율신경계하고 기분이거든요. 근데 자율신경계면 실신도 많이 해요. 이제 신경과니까 졸도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 물어보면 대부분 편통이에요. 와, 그다음에 또 기분, 감정 기복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안 와서 그렇지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불면증인 사람들이 상당수가 편통.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점도 있어요. 나중에 좋은 점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편통을 입는 게 무조건 나쁘진 않아요. 아, 그런가요? 예, 좋은 점도 있어요. 그래서 좀 예민한 1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민한 15%. 근데 그거는 일정해요. 근데 환경도 영향을 줘요. 환경도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이제 마치 현대사회에서 잠도 못 자고 힘드니까 우리가 더 많이 아플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 사하라 사막 아래쪽에 그러니까 서구화가 덜 된 사회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편통 인구들이 똑같아요. 인간은 15% 아프게 돼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게 나은 거죠. 타고나죠. 거군요. 근데 환경도 영향을 끼쳐요. 환경도 영향을 끼쳐요. 아주 뭐 사회 전체가 굉장히 혼란에 휩싸인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런 만성두통률이 확 높아져요. 그러니까 인간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라도 어떤 개체는 통증에 둔감해가지고 아파도 싸우고 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다섯 개체는 똑같이 살았는데도 똑같이 반응하는, 통증에 과민한 반응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100명이 되는 사회에서 예민한 역할을 15%. 하는 15%. 그렇군요. 굉장히 이 모든 감각으로 다 증상을 느끼시고 좀 예민한 군에 속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원인이라고 하면 이게 뭐 환경도 영향을 주신다고 했지만 타고난 그렇죠. 어떤 기질 같은 거네요. 있죠, 이게? 있죠. 그러니까 전체 편통 환자들 한 절반 정도가 가족력이 있다 그래요. 그래요. 네.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예. 네네. 저도 있고, 그러니까 가끔 아픈 사파편통 집안은 사파편통 있고, 만성편통 집안은 만성편통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사파하고 만성은 가역적이에요. 바뀔 수도 있군요.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환경이 자기 노력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어쩌면 좀 희망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게,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는 좀 천천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뭔가 이렇게 잘못해서 생기는 질환은 아니네요. 예를 들어서 뭐 만성 질환의 경우에는 뭐 담배를 피거나 뭐 좀 생활 습관이 좋지 않아서, 이게 나쁘다고도 할 수 없고 좋다고도 할 수 없는 게, 예를 네네.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네. 대학원생들 많이 와요. 대학원생들 1학년, 대학원 1학년들 딱 들어오면 학부 때는 없는 이제 자기를 주목을 하잖아요. 굉장히 스트레스죠. 네네. 많이 와요. 그다음에 뭐 직장이 너무 힘든 직장, 일 하루 종일 시키고 밤새 들들 볶는 직장, 그런 데 가면 머리가 아프고, 또 그다음에 시험 끝나면 이제 요새 이제 고3들 두통 환자도 많이 있다가 확 좋아지는 시기. 또 그런 환경 영향을 많이 받아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그 환경과 유전의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그 환경을 어떻게 하느냐? 예민한 아까 15%라고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알람이 빨리 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철저한 바른 생활을 하면 두통이 좋아져요. 바른 생활이라고 하면 좀 루틴한 삶을 말하는 걸까요? 루틴하고 적게 먹고 운동하고 소식하고, 좀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네, 생활하고. 아니 스트레스는 견뎌야죠. 이상하게 살 수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잘 이제 조금 더 강도 높게 하게 되는. 그렇군요. 참 좀 어려운 질환이네요, 교수님. 어려운 건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두통이 있는데, 그리고 목도 많이 아파요. 근데 운동을 하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좋은 점도 있다는 그렇죠. 게 아까. 그러니까 더더욱이 남자들은 이게 위암이 좀 적게 생기고 여성들은 여러 연구에서 유방암은 척실이 적게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신경계만 뿐이 아니라 면역계도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두통이 면역 질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염증 질환이라고 생각하는데 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두통이 생기는데 그게 더 증가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많이 생기는 병, 더 적게 생기는 병 두 가지가 있어요. 더 많이 생기는 병은 이제 아마 특히 여자분들 고려혈증이 많으신 분들도 고혈압, 고지혈증이 많아요. 그 대신 유방암은 또 적어요. 그 다음에 우울 불안이 더 많고 그래요. 그런 이제 되는 거고 남자들은 술을 안 먹으니까 술 잘 취하시거든요. 편통 술을 적게 먹고 머리가 아프니까 폭음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고 불안이 많으니까 난폭 운전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전하게 살아야 되니까 거짓말도 못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방어적인 만들어주는 느낌도 있네요, 교수님.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거짓말도 못 하고. 실제로 이제 교수님께서 편두통을 오랫동안 알아오신 교수님께서 또 말씀을 주시니까 더 믿음이 가고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많은 분들 또 질문 주셔서 질문 또 보면서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통제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진통제는 꼭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빈도와 효과를 두 가지를 챙겨야 돼요. 목표는 먹고 나서 2시간 내에 없어져야 돼요. 그게 효과적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은 빨리 먹으면 1시간 정도 기분 나쁘다가 좋아지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통증을 적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많이 앓으면 마치 우리가 뛰어난 사람을 생각하는데 많이 겪게 되면 신경계가 통증에 익숙해져 더 통증이 더 심해져요. 참는 게 절대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군요. 2시간 내에 좋아진다. 그다음에 일주일에 이틀 이하로 먹어야 된다. 일주일에 2번. 2번. 그게 이제 약물에 의존이 생겨요. 우리가 이제 통증이란 게 무조건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통증이 없는 당뇨 환자들은 손상이 되거든요. 안 다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통증과 그러니까 진통을 이제 균형이 있게 되는데 진통제를 많이 먹게 되면 통증에 대한 진통 효과가 너무 많아지니까 통증 물질을 올려요, 우리 몸이. 그러면 이게 진통제를 안 먹게 되면 두통이 더 심해지는 거죠. 반동 효과처럼 반동 두통이 생겨요. 근데 지금 뭐 꽤 많아요. 근데 다행히 그러니까 제가 대부분 좋아져요. 대부분 끊으면 대부분 좋아지고 뭐 대부분 한 일주일 이내에 심한 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집에서 약을 끊어보라 그러고 좀 예방약을 전통 줄이는 약을 먹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집에서 견딜 수 있으면 집에서 먹고 안 되면 병원에 입원해서 하라 그렇게 하는데 지금 2분이 입원해 계세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 금방 좋아져요. 금방 좋아져요. 예, 금방 좋아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마약을 두통에 쓰진 않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이제 그 의사들이 두통을 마약을 쓰는 게 좀 있어요. 마약성 진통제를 두통에 쓴다거나. 그렇게 되면 약 끊기가 힘들고 또 재발을 많이 해요. 근데 한국은 그런 약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마약성 진통제 안 쓰기 때문에 잘 조절이 돼요. 그렇군요. 근데 아까 그 진통제는 일주일에 2번까지만 먹어야 된다고. 장기적으로. 짧게는 먹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의존성에 걸리는 시간은 약 6개월 걸려요. 6개월. 그러니까 3개월 이내로 일주일에 이틀 이하로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두통이 좀 만성적으로 있으신 분들은 더 자주 먹게 되시는 분들은 사실 현실 속에는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럴 때는 이런 편두통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예방 치료라고 그러니까 2시간이 이제 더 이상 걸리게 된다면 트립탄 같은 좀 강력하게 편통 특이 치료를 아플 때 먹어야 된다. 일주일에 이틀 이상이 된다면 편통을 줄이는 약을 먹어야 돼요. 그게 예방 치료라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약을 먹다가 감량을 하는 편통 예방 치료를 하셔야 되고 요거는 이제 뭐 신경과를 가셔야 될 거예요. 이제 다른 과 선생님은 트립탄 정도는 드실 건데 예방약을 선택을 하고 유지하시는 건 아무래도 신과 선생님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치료에 대한 부분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미르슈아님께서 너무 신경을 쓰면 이마 쪽에 콕콕 쑤시기도 네. 하고 머리를 누가 건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간혹 드는데 요거 일반 두통약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이제 깊은 좀 치료가 필요한지 두통 시기를 놓쳤다가 이제 뇌출혈로 발견된 사례가 있어서 네, 걱정입니다. 예, 중요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반 두통약으로 될지 안 될지 제가 말씀을 두 가지 드렸잖아요. 네. 하나는 2시간 내에 좋아지느냐, 일주일에 이틀 이상 먹느냐. 그러니까 되는데 지금 아마 그거를 아마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위험한 두통에 대해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위험한 두통은 사실은 이제 흔하진 않은데 무시하지 못할 정도가 있어요. 병원에 오는 환자의 95%에서 98%는 특별한 원인이 없어요. 아마 여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머리가 자주 아픈데 병원에 갔더니 MRI 찍고 이상이 없더라, 진짠가? 뭐 그런 싶으신 경우가 많아요. 그게 아마 편통일 거고. 근데 위험한 두통이 어떤 두통이 있냐면 이제 굉장히 빨리 병원에 가는 게 벼락두통이라고 있어요. 벼락두통. 네. 1분 이내에 심한 두통이 갑자기 시작됩니다. 많이 극심한가요? 꽝 때리게 아파요. 내려치듯이 아프다고요. 네네. 그 다음에 운동할 때 두통 생기는 경우. 그 다음에 50세 이후에 두통이 새로 생기는 경우. 약이 안 듣는 경우. 그 다음에 눕거나 일어날 때 두통이 심해지거나 좋아지는, 그게 뭐 뇌압이 변화가 되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두통이 뭐 계속되는 그런 두통이 약이 잘 안 듣는 경우는 병원에 빨리 오셔야 돼요. 요거는 병원에 빨리 가야 되는 이유는? 위험한 두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병원에 오는 환자의 위험한 두통 2에서 5%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 게 있으면 20%가 돼요. 20%가 돼요. 빨리 가셔야 돼요. 빨리 좀 긴급한 신호. 네, 빨리 가셔야 돼요. 그거는 뭐 되도록이면 빨리 가서 치료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나이가 50세 이후에 전과 다른 두통이 새로 생겼다, 그럼 사진 찍으셔야 돼요. 사진이라고 하면 MRI. MRI를 예. 그렇군요. 네, 또 김미님께서 아파본 교수님이 직접 치료하신다는 믿음이 간다고 이렇게 또. 저뿐만 아니라 두통하시는 분들 많은 선생님들이 자기 두통이 아프셔가지고 치료해 보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네, 이렇게 또 따뜻한 응원의 댓글을 감사합니다. 주셨고요. 또 이경은님께도 실제로 이제 편두통을 진단받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트립탄 약을 드시고 계시대요. 자주 아파서 매일 먹는 예방약 에나폰을 먹고 있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에나폰 효과가 너무 좋다 이런 말씀도 주셨다고 합니다. 네네. 에나폰이 이제 아주 싼 약이에요. 에나폰이 무슨 약이에요? 아미트립틴이라는 약이고요.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일종의 항우울제인데 네, 우울 안에도 쓸 수가 있는데 우울 용량이 한 10분의 1 정도 쓰실 거예요. 그거를 먹으면 목 땡긴 게 줄고 편통도 주는 효과가 있어요. 잠도 깊이 자고. 그래서 아까 우울이랑 두통이랑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는 예. 말씀을 네. 주셨네요. 신기한 게 그 우울을 치료하면 통증도 같이 좋아진다. 네. 이런 말씀을 실제로 다양한 교수님들께서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약 중에 SNRI라는 게 있어요. 네네. 세로토닌하고 노에프린을 억제해주는 약인데, 그러니까 증가시키는 약인데, SNRI 계열은 모든 SNRI 계열 약은 다 두통과 통증을 같이 효과가 있어요. 심지어는 당뇨에도 그 약을 써요. 왜요? 효과가 있으니까. 당뇨 통증. 당뇨 통증. 당뇨병 통증에도 그 약을 쓰게 되는 거죠. 그건 가이드라인도 나와 있을 정도로 아주, 그러니까 같은 이제 통증에 아미트립틴, 세로토닌, 노에프린 둘 다 작용하니까 효과가 같이.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효과가 좋다 이런 말씀 들으셨다고 하니까 실제로 이제 편두통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초반에 좀 맞는 약을 찾아가는 과정도 좀 필요할까요?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약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형적인 오래된 약들은 시간이 좀 걸려요. 한 3주 걸려요. 효과를 보는 데까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편통이 원래 예민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약을 먹으면 굉장히 부작용이 많아요. 어지럽고 졸리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 에나폰 같은 경우는 저는 반알 먹고 이틀을 잤어요. 내가 만약에 의사가 아니었으면 괜히 짜증이 났을 거예요. 그다음에 인델롤과 토피라메이트라고 약을 먹으면 손이 저려가 전기가 오는 데서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부작용이 있다고 중단하지 마시고, 그러면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고 약을 조절하도록 하세요.
그렇군요. 그리고 굉장히 예민해요, 편통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적은 용량으로 약을 점점 조절해 가고 효과는 한 3주 있다가 나타나요. 그래서 대개 이제 2주나 4주 뒤에 환자들을 한번 다시 보자고. 약에 대한 효과와 어떤 반응을 보기 위해서. 네. 근데 그 어떤 맞춰가는 과정이 좀 충분히 필요하니까 요거는 네. 좀 미리 아시고 치료에 임하시는 네.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김민님께서는 공기 순환이 안 되는 곳에 가면 속이 미식거리고 머리가 아파지는데 이것도 뭐 하나의 증상일 수 있을지. 매우 전형적인 편통이에요. 정말요? 매우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네, 제가 이제 공기 순환 안 된 머리가 많이 아프고 약간 그런 데는 사실은 화학물질 같은 게 있고 불편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아마 편통이 아주 많이 이야기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요, 교수님. 네. 편두통이 딱 올 때 예. 어느 정도로 아파요? 막 진짜 막 깨질 듯이 아픈 건지 아니면 뭐 그냥 일반적인 뭐 어떻게 오는지 좀 감이 안 와요. 출산보다 아프다 그래요. 심한 사람. 정말요? 네. 근데 출산은 움직이면 머리가 아픈 거는 별 차이가 없는데 편통은 움직이면 머리가 더 아파요. 그래서 움직일 때 더 아파요. 네. 그래서 딱 달아붙어서 이렇게 있어요. 딱 달아붙어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를 안고 있어요. 야, 움직이면 머리가 그러면 아파서. 예. 편두통이 올 때마다 그렇게 극심한 깨질 그런 것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그건 다르군요. 네, 정도는. 네. 근데 이제 야. 치료를 한다든지 운동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강도가 훨씬 약해지고 약에 대한 반응을 좋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아프다가 트립탄 먹으면 1시간 정도 기분 나쁘다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달라질 수 있어요. 이래서 정말 제대로 된 치료가 네. 필요하고. 게다가 이제 이게 중요하고. 학생이면 한 달에 특히 이제 여학생들은 월경 때 한 2, 3일 많이 아프잖아요. 한 달에 2, 3일을 공부를 못 하거든요. 그게 없어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럼요. 네. 이래서 그 편두통이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게 이 통증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군요. 근데 또 그 나그네 안나 JJ님께서는 편두통이 시작되면 안구 건조증도 오신대요. 네. 이게 눈에까지 올 그러니까 수 편두통 있나요? 올 때 그 전구 증상이에요. 아까 빛이 반짝한 건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데 네. 빛이 전구 증상인데 붕 떠요. 기분이 이상해지고 입맛이 없어지고 네. 마치 그러니까 저는 이제 느끼는데 편두통 때 그게 올 때 네네. 뭐 어때냐면 왜 그 초등학교 때 아니 중고등학교 때 날씨가 이제 구름이 많이 끼고 좀 흐리고 힘든 날 애들 아침에 다 졸고 불편한 다 자는 날 있죠. 네네. 그런 것 감정 비슷한 게 느껴져요. 그게 전구 증상이에요. 그런 불편한 증상이 편통 올 때마다 약간 느껴져요. 붕 떠 있고 그다음에 좀 더 시간이 가까우면 하품 나고 목이 뒤가 땡겨요. 그다음에 빛이 저릿저릿하고 두통이 막 시작되기 직전에는 빛과 소리 예민해지고 어지럽고 붕 떠 있는 듯한 느낌. 두통은 시작은 안 되는데 식사도 이제 식욕도 적어져야 되고 그런 게 이제 편통이 이제 요새 21세기 들어서 많은 연구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상하부라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의 네네. 수면과 거기 하는데 거기부터 활성화된대요. 그게 2013년, 14년 그때 연구가 나와가지고 2015년, 16년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생리 때마다 월경이 매년 생리하실 때마다 머리 아픈 분을 그러니까 어떤 MRI를 찍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90일을 매일 찍은 거죠. 와. 매일. 그래가지고 어디부터 제게 뇌가 변성이 되는지를 봤더니 그 시상하부가 변성이 돼요. 와. 예. 그러니까 그거는 많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조진 편통이라고 빛이 반짝반짝 편통은 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더 심하게 오고. 그렇군요. 알면 알수록 좀 어려운 아니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질환인 것 같습니다. 많이 이제 밝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보라매님께서 아조비 네네. 주사를 맞은 부위가 가렵고 발진이 생기는데 예. 피부 연고를 발라도 별로 좋아지지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조비는 몇 회까지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피부 이제 이게 제가 이제 표적 치료제가 2018년도부터 나왔고 한국은 2021년부터 나오게 됐는데 아조비는 2021년이고 또 다른 이제 그 갈카네 주밥은 2018년 19년부터 나왔는데
이게 주사로 맞는 거거든요. 네. 그 자체가 면역 반응을 유발하지 않는데 항체 보관제가 면역 반응을 유발을 해요. 그래서 뭐 저는 저런 경우도 꽤 많이 계시는데 막 피부가 다 벗겨지는 그런 이제 스티븐 존슨 증후군 같은 건 잘 안 생기고 네네. 불편한데 저는 이제 뭐 항히스타민제라든지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 좋아져요. 좋아지고 조금 더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시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저기 그 과민 반응에 대한 약을 좀 달라고 하시고 아조비는 언제까지 맞는지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뭐 의료보험은 12개월을 맞고 쉬어본다든지 뭐 48개월 맞고 쉬어본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지는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사실은 뭐 유럽이나 그런 데서 보험을 1년이나 2년 맞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의학적인 관점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돈을 아끼려고 국가에서 너무 비용 때문에 그래서 하니까 유럽에서 그런데 한 12개월 먹고 중단을 해봤더니 3개월 뒤에 다 재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변화시키는 약은 아닌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극심한 두통이 있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분들한테는 생활 습관을 변경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질환의 이제 경로를 바꾸는 유일한 치료는 운동, 생활 습관, 체중 감량 그런 것들이 유일한 치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을 벌어주는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할 때. 아조비라는 약에 대해서 또 궁금증이 생기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환자가 첫 번째 주사예요. 주사고 첫 번째 주사에서 두통의 50% 환자의 50%가 50%로 감소가 돼요. 절반의 환자가 나타나는 증상이 절반이 줄어든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맞으면 반응률이 50% 반응률이 한 10%나 60%, 한 번 더 맞으면 75%까지 늘어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2018년도에 그게 도입이 됐고 우리나라는 19년부터 나왔는데 그 당시에 세계두통학회 회장님 하시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기가 두통 치료에 하는 40년 동안에 본 가장 혁신적인 약물이다. 아마 여기도 한국에도 많이 계시고 이거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군요. 실제로 요즘 많은 분들이 치료받고 계신 거죠. 네, 아조비란 약에 대해서 또 배워봤고요. 또 러브투다이님께서 안녕하세요. 몇 년 전부터 신랑이 두통이 심하네요. 약 먹어도 별 효과가 없고 진짜 속이 미식거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네요. 어지럽고요. 대구에 사시나 봐요. 그래서 뇌동맥 폐쇄 협착. 네, 요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런가요? 신경외과가 아니라 신경과로 가시고요. 편통일 가능성이 매우 또 높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눈도 아프고, 어떤 때는 검게 보인다. 뭐 전형적인 말씀 주신 증상이세요. 동일하네요. 경은이님께서 두통은 신경과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딱 안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라매님께서 편두통이 있으면 혹시 뇌졸중이나 다른 뇌질환의 발병률이 더 높아지는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주셨네요. 저기 어떤 연구마다 좀 다르거든요. 뇌졸중은 남성이나 여성에 따라 다르고 조진 편통, 무조진 편통 좀 다른데 아직은 확실치는 않아요. 치매도 확실치는 않고. 그러나 확실한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성은 일단 여성에서 조진 편통이 있는 경우에는 뇌졸중이 더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요? 그리고 특히 경구 피임약이나 흡연을 하시게 되면 월등히 높아져요. 그래서 산부인과 선생님들은 아마 많은 선생님들이 할 때 여쭤보실 거예요. 조진 편통이 있느냐. 그러면 호르몬제를 굉장히 주의해서 쓰세요. 그렇군요. 그거 빼고는 아직은 그건 없고 그 대신 백질변성이라 그래가지고 뇌경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하얗게 좀 신호가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편통이 좀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뭐 치매라든지 직접 관계가 있냐 그건 아직은 확실치는 않아요. 아주 일부의 경우에서 좀 약간의 경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또 주셨고 왜 배만나와님께서 혹시 비만이랑 두통도 연관이 있는지 갑자기 좀 비만이 됐는데 얼마 전에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일상생활이 좀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석증 검사까지 했는데 이상은 없었는데 머리가 아파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먹지도 못했습니다. 혹시 비만도 좀 매우 관련이 많아요. 비만이랑요? 네. 그래요? 매우.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제가 최근에 일부러 뺐거든요. 코로나 때 두통이 확 정말요? 줄어들었어요. 와. 근데 저희 옛날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마 제가 한 95kg, 100kg까지 간 적이 있는데 정말요? 네, 그때 많이 아팠어요. 목도 많이 아프고. 그리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만이 되는 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비만이 된다면 네네네. 그러니까 지방세포가 증가되는 거 아니에요. 지방세포는 뭐 어떤 게 있냐면 편통을 되는 이유가 아까 제가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 그랬는데 편통이 이제 지방이 많아지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증가가 돼요. 그러니까 지방세포가 에스트로겐으로 변화를 많이 시켜요. 그래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지방이 있면 이제 여성의 유방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높아지면 두통이 많이 생기고 또 그러니까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여성 호르몬이 높아서 두통이 생기고 들락날락해서 생리 때 생기고 두 가지 다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꾸로 살을 빼면 극적으로 또 좋아져요. 그러니까 이거 체중 감량 수술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극적으로 네네. 좋아져요. 야, 아주 밀접한 네. 연관이 있다고 하니까 좀 참고를 해보시면 네. 두통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통 종류가 300가지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신경과에서 이 두통 공부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또 말씀을 네. 주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미니미니님께서 교수님 안녕하세요. 제가 엊그제부터 정수리 왼쪽이 신경이 막 뛰었는데요. 어제 오후부터는 머리 꼭대기, 머리 위쪽 손바닥만큼의 피부가 만지면 아프네요. 만지면 쓰라리면서 아프고 한 번씩 신경이 찌릿찌릿한데 네. 이거 혹시 가능성이 있죠. 근데 뇌신경통이라 그래서 후두신경통이 여기가 찌릿찌릿하게 아픈 경우도 있고 또 그다음에 편통이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두통이 같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띵하게 아프고 어떤 때는 우신거리게 아프고 어떤 때는 콕콕 찌르게 아프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교수님. 제 환자도 계시네요. 예, 네. 장길남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 두통이 올 때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왜 통증이 멈추는 건가요? 이게 좋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좀 두통을 악화시킨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팩트를 딱 팩트. 네. 아직은 논란은 있지만은 이제 큰 주류는 하겠죠. 편통은 있는 카페인은 약이기도 해요. 네. 이제 많이 먹으면 아까 자주 먹으면 약물 과용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카페인을 매일 먹다가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물 과용 두통이 생기는 거죠. 근데 되게 2잔까지는 괜찮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은 절대 못 먹게 하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좀 머리 아플 때 딱 커피 마시면 좋아지는 경험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진통제 우리가 먹고 있는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에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예. 네, 나중에 이제 너무 자주 먹게 되면 일주일에 이상 먹게 2번 이상 먹게 되면 진통제 되는데 많은 환자들은 일반적으로는 2잔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 이야기를 하고요. 뭐 더 많은 용량을 먹어도 괜찮다는 보고도 있고 안 괜찮다는 보고도 있고 그래요. 네. 먹지 말라는 셈도 있고 근데 그걸 어느 의견인 경우가 또 많고. 2잔까지. 2잔까지 되게는. 기억해 주시면. 전문가 쌤들은 되게 하루에 2잔 정도. 네. 더 먹고 싶으시면 디카페인으로 드시고. 디카페인으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또 생각이 나는 게 왜 주말에 머리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오히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주말이 사실 조금 더 이완되는 상황인데 네. 왜 이때는 두통이 더 심해지는 건지 편통이 되게 이상한데요. 네. 긴장해도 아프고 이완돼도 아파요. 잠을 적게 자도 아프고 잠을 많이 자도 아파요. 근데 진짜 두통 있는 사람들은 이완될 때 더 아파요. 그래요? 길게 잘 때만. 저도 응급실에 처음 두통 가본 거는 전공의 때 1년차 때는 우리 때 매일 잠을 못 잤어요. 네. 일주일에 뭐 7시간 자고 그랬어요. 일주일에 7시간 잤는데 2년차가 되면 주말에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몰아자니까 길게 자니까 터지듯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머리가 아파서 떼굴떼굴 굴러서 정신없이 있다가 이제 오후 5시쯤 되면 이제 좀 잘 것 같은 거죠. 굉장히 두통도 심하고 좀 쉬고 싶은데 쉬어야 되는 시간에 통증을 겪게 되니까 아주 낙담을 하게 됩니다. 쉬는 게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시험 끝난 머리가 아파요.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뭔가 이 몸이 뭔가 이완되면서 두통이 오게 그래서 되는 이완되고 그다음에 아침에 커피를 많이 먹던 사람들은 아침에 커피를 안 먹으니까 약간 반동으로 돼요. 2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막 토하면서 그러니까 편통은 빨리 약 먹으면 빨리 좋아지는데 이미
잠을 길게 자다 아픈 사람들은 심해서 깰 때 머리 아프거든요.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해야 돼. 일요일 늦잠을 자면 안 돼. 아까 그래서 그 루틴한 삶을 사는 게 예.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주신 게 사실 이게 좀 어떤 변화 상황에 그런 취약하다. 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통통 환자들. 그렇군요. 네. 우리가 그래서 또 힘든 게 네네. 장거리 비행기 타는 거. 아. 장거리 비행기 타는 거. 사실 몸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한 네. 스트레스잖아요. 네. 그게. 그래서 이제 특히 올 때가 저는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수면제도 편통을 유발을 해요. 그래서 올 때는 꼭 인천공항에서 우리 집까지 갈 때는 공항 철도를 타요. 차는 힘들어서 못 타요. 이 생활에 굉장한 예.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또, 네, 그렇군요. 네, 그럼 내용 조금 더 이어가 보고 여러분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상까지 우리가 배워봤는데 너무너무 증상이 심해서 편두통을 의심한다고 할 때 네.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들을 하게 되는지 궁금해요. 이제 첫 번째는 다른 원인에 의한 두통을 감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또 중에 하나가 너무 심한 두통은 또 2차 두통, 다른 원인에 의한 걸 감별을 해야 되니까. 뭐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진짜 문진, 정말로 이제 어떻게 아픈지, 벼락 두통인지, 그 다음에 참을 수 없게 심한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필요하면 MRI를 찍어야 되죠.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2차 두통이 강하게 심하다든지 벼락 두통이라든지 전과 다른 양상이라든지 약이 안 들으면 MRI를 조영기 넣고 찍어야죠. 근데 궁금한 게 사실 증상이라는 게 주관적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어떤 문진이나 이런 거에도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도 이제 그 두통하시는 분들이 주관적인 통증을 반객관화 시키세요. 그러니까 0에서부터 10 사이에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하고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빈도를, 그러니까 주관적인 증상을 객관화 시키는 경우도 상당히 돼 있어요. 너무 주관적이지만은 않아요. 그렇군요. 네. 그것 또한 감별해낸다. 네. 아, 네. 너무 신뢰가 갑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 취약하신 분들에 대해서 배워봤고 성별에 대해서도 배워봤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지 좀 생활 습관으로 아까 개선할 수 네.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 습관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네네네. 체중. 그러니까 정상 체중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가 유발되는 게 있어요. 여기 아마 유발 요인이라고, 유발인자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잠을 많이 잔다든지, 잠을 적게 잔다든지,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다든지, 스트레스 안 받는다든지, 또 음식도 있고. 예를 들면 전 제사 음식 먹으면 머리 아파요. 향도 있고, 네. 전유어 냄새나고, 튀긴 거 있고, 그런 거 먹으면 머리가 아파요. 안 먹어요. 그래서 막 오랜만에 친척분들이 보시면 권해주시는데 먹는 체를 하고 안 먹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야식하면 또 많이 아파요. 치킨 야식하면 많이 아팠어요, 저는. 근데 그 튀긴 음식 먹으면 머리 아프다라고 말하는 거 저 네, 많아요. 실제로 약간 그 경향이 있군요. 저는 안 그런데, 근데 그게 감정하고도 관련이 있는 게, 네네. 저는 옛날에 많이 아팠던 게 뭐냐면, 옛날에 그 재래시장에 개 푸주간을 지나가면 그걸 보면 머리가 아파요. 근데 그 마트나 다른 정육점을 가서 지나가면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거나 스트레스가 이완이 되면 두통이 많이 생기고, 자기가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 매운 음식을 매운 비빔밥 먹으면 머리가 아프다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적포도주 먹으면 아프다. 나는 백포도주 먹으면 아프다. 저는 백포도주 먹으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다 다른데 그걸 피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운동도 되게 중요한데, 운동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하고 효과는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 네. 땀날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매일 한 3개월을 해야 좋아져요. 근데 목통증은 바로 좋아져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마사지도 하고 뭐 도수 치료도 받는데 장기 효과는 그냥 뭐 아직 확실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나는 뭐 병원 와서 치료받는 것도 좋지만 자기가 자기 몸을 관리한다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매일 빨리 걷기를 한 40분 정도 하시면 힘들다고 하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또 두통 있는 사람이 센 운동을 하면 두통이 더 유발이 돼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약간 땀이 날 정도로 3개월 한 다음에 이제 좀 운동에 대한 내성이 생기면 이제 되게 또 편통 환자들이 뭐가 문제냐면 운동신경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도 있지만 매우 없어요. 저는 그래요. 매우 없어요. 네, 그래서 네. 우리 어릴 때 태권도라든지 축구라든지 그런 거 진짜 못했거든요. 네, 네. 너무너무 어릴 때 힘들었던 과정 중에 하나가 운동을 못했다는 거예요. 남자로서. 태권도도 못하고. 그래서 막 공도 맞고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방향성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운동신경을 안 쓰는, 손해를 안 쓰는 운동을 하는 게 매우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는 웨이트 같은 것들이 손해를 안 쓰고, 그 다음에 변동 환자 특징이 뭐냐면 지겨운 걸 잘해요. 반복되는 걸 좋아해요. 남들이 지겨운 걸 못하는데 지겨운 걸 시키면 잘해요. 변화 상황이 아니라서 좀 안정감이 있어서 느껴서 예. 그래서 하고요. 그런 운동을 그 다음부터 하게 되면 뭐 다도 많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체중, 수면 하루에 7시간은 아니 하루에 최소 5시간은 자야 돼요. 아주 나빠져요. 적게 자고 규칙적으로 자고 유발하는 음식을 피하고 일정 시간을 자고 그럼 많이 좋아져요. 진짜 말 그대로 건강한 루틴한 삶을 사는 네. 게 무조건 좋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기분 좋아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좀 뭐 저는 주말에는 운동을 안 하거든요, 일부러. 네. 그러니까 매일 하는 게 싫어서. 그것 또한 약간 스트레스일 예, 수가 그래서, 있겠네요. 그렇고 또 관련해서 약간 슬라이드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네, 한번 네, 살짝 보면서 좀 네. 설명을 주실까 봐요. 네. 네,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서 한번 네. 많이 말씀을 주셨지만 네, 네. 또 중요한 것도 네. 찝어주시면 유발인자가 좋을 것 이제 같아요. 개인마다 다른데요. 되게 이제 특정 음식이 튀긴 음식이라든지 강한 향식, 후추 많이 친다든지 안 그러면 고춧가루 굉장히 강하게 매운 음식들, 그런 것들은 좀 자기가 피하시는 게 좋고, 향수 등도 유발을 해요. 저는 이제 향수 때문에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등에다 뿌릴 때는 등에다 뿌리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두통이 있는 사람들은 빛과 소리에 두통이 유발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지하철 타면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귀가 안 들리니까 크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때문에 두통이 약도 먹고 그렇게 되고, 또 거의 아마 들어보면 다들 아실 텐데 택시 타고 스마트폰 보기 100%. 이게 아마 편통을 가장, 그러니까 쏙 미식거리는 것만큼 아주 민감해요. 네네. 그리고 옛날에 그 택시에 보면 패드가 있어가지고 계속 뭐 광고 있잖아요. 그거 눈 감고 너무너무 그런 것들 피하고, 식사는 과식도 안 되고 결식도 안 되고 야식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조금씩 거리지 말게 드시고, 체중은 앞서 말했듯이 매우 이제 관련이 많아요. 특히 비만하면 급격히 나빠져요. 그리고 최소 하루에 수면 5시간 자고 주말에 길게 자지 말고, 그 다음에 운동은 두통 유발 운동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하지 말아야 될 운동이 몇 개 있는데, 처음부터 이제 심한 운동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수영하고 나면 찬데 자극이 돼서 머리 아픈 분도 계시고,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일주일에 3일 이상 중등도 유산소 운동이고, 나중에는 이제 좀 더 세게 하셔야 돼요.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더 좋은 거. 그런 것들이 매우 많이 도움이 돼요. 실제로는 이제 들으신 분들이 바로 효과는 안 나타나고 3개월 정도 하시면 돼요. 이런 생활 습관은 좀 꾸준히 어떤 기간을 좀 두고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우선 말씀이시죠? 두통도 좋아지지만 여기가 아픈 게 좋아져요. 아마 편통 있는 분들이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 목도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선 더 좋아져요.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이런 도움이 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게 편두통 치료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장기적인 있다고 가장 보세요? 핵심적인 양입니다. 장기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거고, 약은 시간을 벌어줘요. 이때까지 나온 치료 중에 그러니까 진행을 변화시키는 약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력이 굉장한. 근데 편통 환자들은 하실 수 있어요. 편통 환자들은 다른 사람하고 달리 이걸 또 잘하세요. 주어진 일을 또. 주어진 과업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를 편통 특성을 잘 이용하시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하고 다른 좋은 점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기 꼭 책임감이 많고 남들이 대강하면 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편통 환자들은. 그걸 다 해줘야 돼. 자기가 해줘야 돼.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한 존재예요. 사실은 편통 가진 분들이. 그렇군요. 네. 그럼 요거는 뭘까요? 거꾸로죠.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어 유발인자에 노출되는 건데, 편통 환자들은 평소에도 빛과 소리, 냄새에 유발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선글라스 끼고 다니세요.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게 저도 까매지는 안경을 쓰고 다니고요.
그다음에 밖에 나갈 때 특히 여름에는 색넓은 안경 쓰시고 그다음에 의외로 도움이 되는 게 잘 때 또 안대하고 다 주무시는 겁니다. 어두워도 밤에 새벽이 되면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잠 일찍 깨요. 그래서 안대를 하고 귀마개 꼭 갖고 다니시고 귀마개를 꼭 갖고 다니시면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짧은 수면, 불규칙한 수면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하시고 호르몬도 영향이 많아요. 전체 편통 환자, 여성 편통 환자의 절반이 생리 때 나빠져요. 그때는 이제 아플 때 먹는 약을 미리 그 사이 위험하지 않는 급성기 약은 굉장히 안전하거든요. 그때 매일 한 4, 5일 정도 먹으면 생리 때 가볍게 지나가세요. 그런 것들을 조절하시면 많이 도움이 돼요. 앞과 거꾸로 하시는 거고 위험한 시기도 있고 위험한 요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넘기는 방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편두통을 악화시키는 습관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러면 질문 좀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나영님이 딱 맞는 질문을 주셨네요. 소리, 빛, 냄새 여러 자극에 예민하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규칙적인 건강한 색깔을 꾸준히 하여서 몸과 마음이 안정되면 자극에도 좀 덜 예민해질까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통증을 줄이는 거는 유산소 운동이고 네. 자극에 예민해지고 그 다음에 기분을 또 좋아져요. 마음이 안정이 돼요. 아마 편통 환자들 제가 이제 운동을 했는데 매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체육관에 가보면 매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매일 오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산소가 좋은 점이 뭐냐면 기분을 한번 싹 정리가 돼요. 그래서 둘 다를 해줄게요. 특히 그러면 자극에 월등히 덜 예민해지십니다. 그거는 이제 해보시면 알아요. 근데 편통 환자들은 더 잘하실 수 있으세요. 네, 또 책임감이 강하시다고 하셨으니까 꾸준히 운동을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민님께서 출산보다 아프다니 너무 충격적이라고 또 말씀을 주셨고 실제로 나그네 안나 제이제이님께서도 심할 때는 물 한 모금만 먹어도 죽을 것 같이 토를 하고 떼굴떼굴 뒹굽니다. 네네. 와, 이 정도의 통증인가요? 저도 그랬어요. 정말요? 네, 제가 약간 그 전공의 때 주말에 길게 잘 때 저렇게 해요.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지금 어쨌든 뭐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노력하시고 뭐 약물에도 도움을 받고 계신데 어느 정도로 좀 컨트롤이 되고 있는지 말씀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2번? 2번 정도 가볍게 아프더란 말이에요. 극심한 예전과 같은 통증? 없어요.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불편하진 않아요. 그러면 약물 치료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는 아플 때만 트립탄하고 진통제를 같이 먹으면 효과가 더 좋거든요. 같이 먹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예전에 비하면 그 삶의 질이 굉장히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제 가방에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고 제 진료실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항상 약을 갖고 다닙니다. 항상 이렇게 거리 안에 좀 먹어보면 제가 왜 그런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삶의 질의 향상이 생기실 거예요. 우리 딸도 이제 두통이 있는데 좀 좋아졌어요. 그러시군요. 약 먹고 나서. 정말 두통이 삶의 질을 엄청 떨어뜨린다고 이렇게 또 말씀 주신 분도 계시고 영님께서는 만성 편두통이 있습니다. 엠겔러티 주사 맞고 있고요. 엠겔러티에 대한 설명 먼저 주시면 좋겠습니다. 엠겔러티는 아까하고 아조비와 마찬가지로 그 CGRP라는 표적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항체 주사입니다. 매우 효과도 좋고 효과는 비슷비슷해요. 엠겔러티나 우리나라에 있는 2가지의 항 CGRP 표적 치료제, 그러니까 항체 치료제죠. 최근에는 이제 먹는 약도 나왔어요. 먹는 걸로? CGRP 수용체 억제제. 그래요. 그러면 이 CGRP 수용체와 관련된 치료는 어떤 분들이 받게 되는지 궁금해요. 모든 편통에 다 하라 그래요. 이제 지금 올해 또 큰 이제 그 편통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변한 게가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2022년부터 좀 편통 있으면 CGRP를 쓰라. CGRP 표적 치료제를 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2022년도에. 미국 두통학회는 올해부터. 그 다음에 세계두통학회의 추천 가이드라인이 또 나왔는데 9월 달에 거기도 그러니까 만성 편두통은 표적 치료제를 쓰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점차 이 CGRP 치료제를 쓰는 방향으로 가고 있군요.
효과는 어때요?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 주사의 절반 정도가 좋고 강도가 좋아진 사람 총 반응률이 한 75% 정도. 빈도와 강도가 좋아요. 그러면 실제로 치료를 받은 분들은 사실 드라마틱한 효과여서 만족도도 좀 굉장히 만족도가 좋은데 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네. 부작용도 있고 네, 그다음에 네. 효과 없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사람 놀리듯이 처음에 효과 있다가 효과 떨어지는 분도 계세요. 아, 그럼 교차를 하시면 또 돼요. 그렇군요. 근데 영님께서는 요즘에 관자놀이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토파맥스도 먹고 있는데 크게 나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파맥스를 먹으니까 혈압도 약간 내려갑니다. 이런 말씀을 또 주시네요. 네. 토파막 지금 효과 떨어질 수 그럴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자꾸 그러면 약을 한번 선생님께 진료받은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약을 변경을 하시든지 조절을 좀 해보시고요. 토파막스 자체는 혈압 떨어뜨리는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두통이 심해지면 저혈압이 되기도 하고 고혈압이 되기도 해요. 이해가 안 되시죠? 저혈압이 되기도 하고 고혈압이 되기도 하고 그러고 편통에서는 고혈압 약도 편통 효과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긴장성 두통에 아조비나 엠겔러트 주사 효과 있는지 아직은 증명된 바가 없어요. 아직은 증명된 바가 없고, 네네네. 뭐 임상 시험도 없고 그래요. 근데 긴장형 두통이라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긴장형 두통은 순수한 긴장형 두통은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띵하게 아픈데 사실은 가끔 심하게 아픈 거 그게 만성 편통이세요. 그리고 안나 JJ님께서 그 비용에 대한 네. 좀 부담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보라매님께서는 보험의 기준을 보험이 알고 이게 나라마다 좀 복잡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은 유럽을 따라가고 있고 네네. 유럽의 제일 나중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약을 현재나 과거에 6개월 이상 만성 편통이면 예방약을, 그러니까 CGRP를 쓸 수 있어요. 1년간. 네네. 그리고 두통 일기를 계속 체크하셔야 돼요. 아, 그래서 하는데, 그러니까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게 좀 힘들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또 6개월 맞고 6개월 또 쉬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아시아니까 각 나라마다 이제 만나서 각 보험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은 되게 좋아요. 아, 그래요? 일본은 되게 좋아요. 근데 대만은 우리보다 더 나빠요. 6개월밖에 매달 못 맞아요. 근데 주로 그게 보험 규정이란 게 딴 나라를 따라서 하고 돈을 줄이기 위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안타깝게 돼요. 우리가 맨날 이제 저희가 두통 학회니까 제가 보험 규정을 좀 더 넓히고 싶어서 3개월로 좀 하자. 이제 1년간 약을 쓰고 중단을 하고 다시 쓸 수 있는 게 3개월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영국은 3개월로 됐고 일본은 뭐 잘 모르겠는데 호주가 6개월이라서 아직 우리나라 6개월 한다고. 그렇군요. 이게 참 어떤 사회 경제적인 그런 그렇죠. 부분도 있기 예.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직 돼요. 혹시 보험이 안 되면 환자분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좀 많이 둘 다 29만 원 정도예요. 한 달에. 한 달에 한 주사 하나에. 그러니까 꽤 비용이 되는데. 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별이맘님께서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이유 없이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어지럼이 계속 있는 건 아니고 한 번씩 그래요. 이게 혹시 편두통이랑도 지금은 그러니까 편통인 사람들 어지럼이 되게 많아요. 특히 많은 편통이 많은데, 그러니까 다양한 증상으로 초등학교 나타나요. 어지럽다, 쏙 배 아프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갖고는 뭐라 할 수 없는데, 편통 있는 사람들 두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편통인 사람들이 붕 떠 있는 느낌이 든다, 힘이 쭉 빠지는 어지럼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만성 편통 나타나는 자율신경계 이상이라든지 비특이 어지럼이고, 그다음 편통 발작할 때 빙빙빙 도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전정 편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네. 그런 경우는 또 편통의 드문 일종 중에 하나예요. 네, 그리고 미니미니님께서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미니미니님께서 아까 요 정수리 관련 질문을 주신 분이신데 어디로 그러면은 신경과로 가시고요. 가야지. 신경과로 가시는데 특히 이제 대한독 홈페이지에 가보면 우리 동네 두통 클리닉 찾기 뭐 그런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두통 보시는 선생님의 리스트가 있으면 거기를
병원, 큰 병원도 있고 개원하신 셈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가보셔야 됩니다. 저는 좀 많이 기다릴 거고 죄송하고 두통 보시는 대학 교수님들에 찾아가시면 빨리 치료를 받을 거예요. 네, 홈페이지 참고해 보셔서 네. 빠른 진료를 좀 보시기를 바래 보겠습니다. 윤희님께서 친구가 유방암, 자궁암 치료 후에 골다공증, 당뇨, 간경화, 편두통이 좀 부작용으로 왔습니다. 편두통에는 이제 트립탄 약 복용 중이고 오면 여러 날이 아픕니다. 마그네슘을 복용한 후에 좀 좋아졌다고 하는데 혹시 좀 도움이 그럼요. 될지. 많이 돼요. 많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방암이 되시면 아마 호르몬 치료제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물론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유전자에 따라서 받을 수가 있는데 수용체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유방암을 먹게 되면 강제 폐경하는 약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폐경기 때문에 두통이 확 심해져요. 그래서 두통이 심하게 아프고요. 마그네슘은 신경계의 과민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쓰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을. 그리고 정말로 이제 떼굴떼굴 구르게 아프신 분들, 편통 지속증이 있는 경우에는 주사로 마그네슘을 주기도 해요. 지금도 주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효과 있다고 네, 예. 말씀을 주셨습니다. 혹시 두통을 유발하는 신경을 뭔가 이렇게 뭐 묶어두거나 그러니까 신경 자체를 우리가 손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일부 선생님은 편두통 수술을 해요. 어떤 수술? 근데 그게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건 아니에요. 여기다가 네네. 신경이 튀어나가는 데를 그냥 열어주는 수술을 해요. 근데 이게 과학적 증거는 아직은 없지만 일부에 아무것도 안 든 사람들한테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쓰지는 말라고 해요. 두통 있는 분들은. 그리고 혹시 보톡스 네. 치료도 많이 저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아이고. 3명 하고 왔어요. 그래요? 네. 이거는 좀 어떤 어떤 거냐면 보톡스가 이제 우리가 근육 이완 효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근육 이완 효과가 아니라 보톡스가 이제 몸에 들어가면 이제 그 짧은 체인이 있고 굵은 체인이 있게 돼요. 근데 우리 몸에 들어가면 이게 두 개 딱 잘라지는데 짧은 체인은 이게 어떤 효과냐면 근육 이완 효과가 있어요. 근데 긴 체인은 이게 어떠냐면 통증 억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보톡스를 맞게 되면 이게 이제 여기를 보게 되면 이게 빈틈을 통해 가지고 뇌로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게 3개월간 가는 진통제 효과를 해요. 보톡스를 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좋죠. 그러면 사실 3개월마다 계속 맞으시는 분들도 많으신가요? 맞으신 분도 있고 아플 때마다 1년에 한 2번 정도 맞으시는. 요새 조금 두통이 심해지는 계절이거든요. 좀 날씨도 추워지고 밤도 길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마다 맞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보톡스도 많이 써요. 오히려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주사를 굉장히 많이 놓을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많이 나요. 한 몇 번 한 31군데? 근데 워낙 작은 바늘로 쓰기 때문에 그냥 참을만 해요. 그래도 할 만은 하다라는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니님께서 미국에 살고 계시거든요. 유니님께서는. 근데 이제 해발 1800m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편두통의 원인이 될지. 그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요. 고산두통이라고 있어요. 고산두통. 우리가 압력이 영향을 많이 미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은퇴하고 이제 우리가 로망이 중에 하나가 남미의 산에 가는 거거든요. 그가 머리 많이 아파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제 우리가 우주인들은 압력이 떨어진 데 사니까 우주인들 두통을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한 40%가 두통이 시달려요. 그런 압력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비행 두통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탈 때도 사실은 압력이 별로 안 떨어진 것 같지만 상당히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두통이 생기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러면 해발 1800m면 아주 높지는 않은데 그러면 그런 분들이 두통이 더 많이 그건 아직은 없지만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 그냥 뭐 공기에 산소에 따라 희박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르고 그다음에 거꾸로 그 해녀분들 잠수 두통이 또 있어요. 잠수하는 분들 해녀분들이 두통이 만성 두통이 많이 시달리세요. 그래서 매일 약을 먹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시군요. 확실히 압력이 영향이 압력 분명히 많이 줍니다. 있는 질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하거나 자고 있을 때 요리 냄새가 들어오면 머리가 아픕니다. 이게 예. 냄새에 좀 과민증이 있는 걸까요? 라는 냄새에 유발되는 편두통. 이때 진통제를 먹어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편두통 치료를 받으셔야 할까요? 일단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을 먹어서 2시간 내에 안 좋아지거나 한 일주일에 2번 이상 먹어야 된다면 이제 병원을 가야 되고 그 이상 된다면 일반 진통제를 먹어도 괜찮다. 네. 그리고 체했을 때 또 머리가 그 아프다. 편두통이죠. 아, 전형적인 편통이죠. 예. 전형적인 편두통이다. 그리고 또 한겨울에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차가운 밖으로 나가면 바로 머리가 저릿저릿. 그거는 이제 편통이 아니라 차가운데 노출이 되는 외기두통이라고 그래요. 저도 한번 겪어본 적이 있어요. 정말요? 1월 달에 캐나다 몬트리올에 갔어요. 네네. 영하 40도. 공항에 딱 내리자마자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온도에도 예민해요. 예. 예민하다. 그리고 여신 강림님께서는 물 위에 떠 있으면 어지럽고 토할 것 같다. 그럼 배멀미 하시는 거죠. 요거는 배멀미. 네, 배멀미가 편통이에요. 배멀미가 편두통이에요? 멀미가 다 편통이에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김민님께서는 저 소름 돋았어요. 택시에서 휴대폰 보면 10초 만에 두통이 옵니다. 그건 제가 네. 가장 민감한 편통 유발 유발 요인 중에 하나예요. 네. 마찬가지로 또 향수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 네, 주신 분도 계시고요. 또 진짜 저스트뮤직님도 향수에 대한 말씀 주시네요. 조금이라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몸이 안 좋을 때 향수 냄새를 맡으면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네. 그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제가 좀 냄새가 뭐 조금 좋은 냄새를 풍기면 등에 뿌려요. 근데 피하시고, 근데 이게 참 향수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빛이나 소리는 이제 필터를 하거나 그러면 되는데 냄새는 좀 힘드니까 피하시고 환기시키시고. 네, 환기도 말씀 주셨고 또 밤에 운전할 때 네. 다른 차 불빛 보면 머리가 아프시죠? 아주 전형적인 편통. 저도 유발이 돼요. 그리고 막 정말요? 요즘 이제 자동차가 좀 앞에 주차를 했으면 좀 빨리 불을 좀 꺼줬으면 좋은데 딱 켜고 있는 차들이 있거든요. 요즘 자동차 몇 개 차는 가고 나서 한 3분 정도 켜져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러잖아요. 요즘에. 이동했어요. 앞에 있다. 데 갔어. 와,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생활에 참 네. 좀 불편한 것들이 많으시죠. 근데 좋은 것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고 위험한 네. 건 안 하고 방어적으로 행동하고 루틴하게 하고 거짓말 못 하고 나쁜 짓 못 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리고 나그네님께서는 수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네. 또 말씀을 주시네요. 그리고 네, 마그네슘에 대한 이야기 마찬가지로 또 주시고요. 또 우와, 또 환자분께서 또 들어주셨습니다. 교수님께 치료받고 있는 환자분 들어와 주셨네요. 교수님 덕분에 삶의 질이 높아져서 매우 살 것 같아요. 요즘에 엠겔러티를 급여로 맞고 있는데 이게 급여로 1년만 맞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 이후로는 급여로는 맞을 수 없는 건가요? 6개월간 쉬셔야 돼요. 6개월간 쉬시고 다시 이제 만성두통이면 또 쓸 수가 있게 되고. 네. 그리고 마그네슘 혹시 종류에 따른 차이도 있나요, 교수님? 마그네슘 글라인은 잘 모르겠고요. 네, 그러니까 네. 일반적인 거는 황산 마그네슘, 그다음에 그 유산 마그네슘 그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국에는 잘 없는데 미국에 이제 그 약국 미국 드럭스토어에 가 보면 마그네슘 서플리먼트가 있으면 저에게 그걸 쓰면 괜찮습니다. 네. 한국에 있는 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안나 JJ님께서도 지금 치료받고 있어서 삶의 질이 엄청 좋아졌다고. 네. 그리고 수연 아빠님께서 아내가 주말에만 두통이 심합니다. 네. 일요일이 피크고요. 평일 병원에 가보려고 해도 평일에는 아프지가 않으니까 또 병원에 안 가시나 봐요. 네. 아플 때만 두통약을 먹고 있는데 너무 걱정입니다. 예. 제가 여기 있는 남편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되게 이게 중요한 가족들이 문제예요. 네네. 가족 머리만 아픈 게 엄마가 머리 아픈 게 가족들이 다 영향을 끼쳐요. 그리고 저는 눈치 없는 남편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다들 남자분은 경험했을 거예요. 내가 잘해준다고 하는데 왜 주말만 되고 어디 놀러 가려면 우리 집사람 딱 들어눕지? 근데 실제로 아파요. 근데 걱정을 하는 거죠. 내가 가족 뭘 못해서 집사람이 화가 났나? 그런 걸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진짜로 아픈 경우가 많고 주말에 아픈 경우 아까 제가 트립탄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완이 되거나 주말에
잠을 길게 자거나 이완이 돼서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두통에 트립탄 약을 먹는데요. 트립탄 일주일에 한 번 먹는다고 위험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자기 전에 트립탄 먹고 주무세요. 아, 주무시기 전에. 네, 그러면 가볍게 지나가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트립탄 한번 먹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진통제를 먹으면 속이 좀 쓰릴 수가 있으니까 자기 전에 트립탄 먹고 아침에 한 번 더 먹으면 가볍게 지나갈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 편통일 거예요. 주말에 길게 잔 머리 아픈 거고. 네, 요거는 트립탄 네.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혹시 귀가 아프고 먹먹해서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증상도 신경과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은 있을까요? 두통 환자들이 있는데요. 네. 이비인후과 이상이 없고 두통이 있고 귀가 아프거나 귀가 뭐가 기어가는 느낌?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이해 못하는 그런 게 있으세요. 이런 경우 신경과 가는데 두통 전문가 아니시면 잘 모르실 거예요. 귀 아프고 머리 이상한 느낌이 있고 그런 것들을. 네. 그리고 네, 윤희님께서는 다른 거 아껴서 요거 치료 받아야겠다고. 꼭 받으세요. 꼭 받으세요. 아마 이렇게. 삶이 달라질 거예요. 저는 그 두 가지 약 중에 하나를 맞으면 2달간 두통이 아예 없어요. 2달간이요? 네. 관광기간 40일 정도, 원래 한 달마다 맞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네. 그렇군요. 그만큼 효과가 좋다라는 네. 말씀을 주셨고, 또 정간지님께서는 좋은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어디에 기대지 않으면 뒤통수와 뒷목둥이가 쪼이는 느낌이 듭니다. 이것도 편두통의 일종으로 봐야 하는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끔이라도 심하게 속이 미식거리는 느낌이 있다면 편통이고, 없으면 긴장 두통인 경우가 있어요. 긴장 두통은 오히려 흔하지도 않고 드물지도 않아요. 제가 한 50명을 보면 1명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항우울제 정도를 써야 되는데, 그거는 좀 잘 아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요거는 좀 두통을 전문으로 네, 보시는 곳에 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비욘디를 통해 편두통 몇 년간 공부하고 신경과 다니면서 삶의 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특히 다행이네요. 산책 및 수영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꼭 하십시오. 네. 그리고 이채영님께서는 노인분들은 보톡스를 못 맞을까요? 이거 조건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아니요, 노인들은 오히려 권장을 해요, 저는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요새 이제 CGRP 표적 치료제가 아직은 그러니까 혈관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하는데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아직은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안 쓰고 있고, 보톡스는 쓴 지가 한 25년, 3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국소적으로 작용에 큰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어르신들한테 더 좋아요. 오히려 안전하다. 네. 지금 사실 굉장히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뭐 약물부터 뭐 보톡스 그리고 CGRP 표적 치료제까지 말씀 주셨는데, 혹시 좀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치료제나 네. 옵션 같은 기대할 수 그런 있는 것들도 그런 게 또 있나요? 있죠. 요새 지금 또 임상 시험이 파캅이라는 게 또 있고, 네. 뭐예요? 파캅이라고 또 염증자 통증 물질을 타겟으로 한 표적으로 한 치료제가 지금 덴마크에서 시험 중에 있고 성공적으로 나왔고요. 그러니까 좀 표적이 다르니까 조금 더 효과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약으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자약 계열들이 한국이 특히 세요, 전자약이. 그래서 약 안 먹고 치료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팔리나 두판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한국에는 안 들어왔지만은 여기 이제 자극기를 줘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사 맞을 때 엉덩이를 탁 치면 주사가 좀 덜 아프듯이 다른 데 자극을 좀 두통이 가볍게 지나가는 치료기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는데, 문제는 그런 걸 이제 전자약이라고 하는데, 전자약이 항상 문제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이걸 어떻게 돈으로 연결해 주느냐, 상업적인 성공을 못 하는 경우는. 근데 그건 이제 뭐 비용이 싸면 환자들은 써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같이 써보시면 효과는 확실히 좋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그 먹는 CGRP 네. 약도 나왔나요? 우리나라에 5월 13일부터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근데 사실 주사보다 경구약을 선호하시잖아요. 경구약을 선호하는데 그것도 부작용이 많아요. 그래요? 그거는 이제 CGRP 수용체에 대한 억제제인데, 수용체에 대한 부작용이 하기 때문에 좀 더 부작용이 많아요. 어지럽고 졸리고. 그런데 그건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주사는 맞으면 한 달을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거는 먹으면 그냥 부작용이 끊으면 되니까. 중단하면 되니까. 장단점이 있군요. 장단점이 있죠. 상호 보완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환자도 CGRP 주사제에 다 안 듣다가, 2가지에 다 안 듣다가 고민하다가 그 CGRP 수용제 억제제 경구약을 먹고 나서 두통이 확 좋아진 분들이.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 이 항체 치료제가 꼭 두통 항체 치료제뿐만 아니라 항암제도 있고 면역제도 있고 여러 가지 표적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네네. 근데 항체 치료제의 단점이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그 먹는 약은 그런 게 없어요. 화학 치료제는. 그래서 그런 효과 떨어진 게 적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치료할 수 있는 옵션들이 점점 늘어났죠. 늘어나고 있다는 건 무게가 많아지고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좀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서현님께서도 사실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십니다. 두통이 너무 심한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신경과로 가세요. 네, 아까 그 아마 편통일 거예요. 네. 아마 편통이실 거고 눈압도 높아지는 건 아마 힘이 쭉 빠지거나 어지럽거나 그런 걸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아마 편통일 거예요. 네. 아까 홈페이지 가시면 대한두통학회 홈페이지 가시면 전문적으로 두통 진료하시는 분들 검색해 볼 수 있다고 말씀 주셨으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경을 너무 많이 쓰거나 무리해서 몸이 필요하면 평소보다 두통이 심해져서 힘이 듭니다. 체력 소진과 두통이 연관이 있을까요? 네.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편통 환자들은 두통이 이제 그러니까 잘 필요해져요. 잠도 잘 못 자고. 그리고 또 거꾸로 필요하면 두통이 또 오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바른 생활 사람, 바른 생활 사나이, 바른 생활 여성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좀 좋은 점도 있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미그란 먹고 네.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다고. 아마 딴 세상을 경험하실까 안 먹고 이게 이제 트립탄 계열인데 이미그란도 사실은 어지럽고 가슴 쪼이고 불편한 분도 계시는데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마 안 드셔보신 분들은. 네. 그리고 또 아니 교수님에게 이렇게 응원의 댓글 주신 분들 정말 예, 예. 많으십니다. 의술도 인술도 최고십니다. 첫 진료 때 그동안 많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다고 제가 낫게 해드리겠다고 자신 있고 따뜻한 말씀에 진료실에서 나와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네. 진료실에서는 쑥스러워서 말씀 못 드렸는데 댓글을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감사합니다. 주신다고. 사실 교수님께서 너무나 이 환자분들의 마음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또 앞에 가면 또 환자가 될 건데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편통 환자들이 네. 주로 편통이 제일 많으니까 편통 환자들이 소중한 사람의 생각이 돼요. 소중하기 때문에 많이 아픈 거죠. 위험으로부터 경고 신호를 많이 보내는 거죠. 시그널을 오히려 많이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같은 사람이 있어야 예를 들면 우리가 만년 전의 인간을 생각해 보세요. 만년 전에 한 50명이나 100명이 어떤 무리를 이루어서 이동 생활을 해요. 누군가는 예민하게 잠을 안 자고 위험을 감지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우리인 거죠. 편통 있는 사람들인 거죠. 고마운 존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있어야 되는 존재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명화 서구화 안 된 인구 집단에서도 그런 게 보이는 거 보니까 인간은 원래 아프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그 아픈 거를 약하게 알 수 있고 그 아픈 거를 잘 살리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그런 한국인들은 그런 게 좀 많은데 아픔을 견디면 마치 이긴다고 생각하는 이기는 게 아니고 좀 우울을 더 심하게 하고 통증을 더 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환자분들이 자꾸 약 안 먹고 참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관우를 비교를 해요. 관우가 이제 중국의 가장 영웅이죠. 중국에 중국이나 대만에 가도 관공이라고 이제 따로 사당을 모시듯이 하는데 실제로는 어이없게 그러니까 꽝공이 이제 그 수술을 하죠. 이제 어디 뇌를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어깨 수술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했을 때 그 진통제를 안 먹고 참고 수술을 하는데 나중에 어리석은 판단을 해가지고 송곳한테 잡혀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어져요. 통증을 너무 많이 노출이 되면. 네. 그래서 빨리 이게 슬기로워지려면 통증은 빨리 끊어줘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문제를 안 일으키는 예를 들면 마약을 쓰면 안 되겠죠. 마약을 쓰면 안 되는데 마약을 안 쓰고 안전한 약으로 조절할 수 있느냐? 그건 아주 이제는 그런 시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명한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유명한 돌아가신 가수가 마약을 써가지고 마약 중독으로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다행히 그런 약을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좀 더 치료에 열린 마음으로 네.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명과 편두통에 관련이 있는지? 훨씬 많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오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귀에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고 소음에 민감. 제가 이제 바로크 음악 되게 좋아하거든요. 바로크 음악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하프시코드를 들으면 한 20분은 못 들어요. 힘들어서. 그러니까 딱 끊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귀에 소리도 많이 들리고 어지럼도 많고, 그리고 큰 소리에 힘들어요. 예. 확실히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고, 또 그리고 네. 그러니까 혈압도 나오시는데 네네네. 고혈압도 많고 저혈압도 많아요. 아, 고혈압도 화장실 자주 가는 것도 관련이 있어요. 저도 화장실 자주 가요. 정말요? 그러니까 방광이 예민해요. 방광도 예민하군요. 방광도 예민해요. 화장실 가면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저도 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과민한 모든 장기가 예민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차 있어도 예민하니까 화장실 빨리 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혈압도 높은 혈압도 많고 낮은 혈압도 많고 들락날락거리고. 네. 근데 교수님께서 진료실에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보실 텐데 사실 이 편두통이라는 질환이 진단 자체도 좀 늦게 되는 네. 경우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안타까운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네. 꼭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해주시고 것들이 싶은 말씀. 네. 이제 오늘도 그런 환자들이 왔는데요. 너무너무 아파서 아버님을 보냈는데 아플 때 먹는 약만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미 과량으로 쓰시고 해서 약은 안 주는 게 난 도움을 주는 것 같다고 병원으로, 그러니까 그냥 입원해야지 지금은.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아플 때 먹는 약으로만 하지 마시고 또 자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환경이 안 좋은 걸 그대로 놔둘되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를 들면 편통이 생기면 냄새에 과민해서 두통이 생기는데, 제가 지금은 요새 다 주유소가 셀프인데 주유소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계속 머리가 아프고 냄새를 맡으면서. 그러니까 자기 환경을 조절을 하고 너무 이제 자신감을 자기에 실망할 수도 있어요. 때때로 너무 아파서. 실망하지 마시고 좀 더 소중하신 분이기 때문에 치료하시면, 그러니까 훨씬 더 자기를 사랑하시고, 이제 여기 오신 두통 환자분들은 소중하신 분이죠. 네. 계속 소중하다는 네. 이야기 반복해서 해주고 계신데요. 교수님, 직접 편두통도 경험을 하셨고 많은 분들 치료해주고 계신데 혹시 앞으로의 꿈 같은 것도 있으세요? 네. 뭐 있죠. 네네네. 편통에 대한 확실한 표적과 약물을 개발하는 거죠. 정말요. 네. 그런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나올까요? 그런 어떻게 모르겠죠. 해봐야죠. 예. 근데 이게 요즘은 이제 염증으로 생각이 돼요. 염증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특징을 가진 염증인가, 표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죠. 그런 것들. 네. 어쨌든 요즘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밝혀졌고 네. 새로운 옵션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완벽하게 정복이 되는 날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현실적으로는 네. 완전히 없어지는 거는 없고 네네. 불편하지 않게 할 수는 현재까지는 할 수 있어요. 현재 의학으로는. 근데 그거를 꼭 이제 너무 기대치를 높이지 말고, 그러니까 약 먹고 단전이 낫나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계세요. 주사 몇 번 남은 완쾌가 되나요? 그래서 영어로 이야기하면 큐어라고 이야기하죠. 맞고 뚝 떨어지는 그런 거는 없어요. 현재 의학으로서는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가 이제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플 때 어떻게, 제가 뭐 응급실에 제가 이제 멀리서 오시는 분도 많으니까 인근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인근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냐, 그런 것들도 좀 알면 낫죠. 예를 들면 두통이, 그러니까 예방약을 그러니까 먹을 정도 오랫동안 아프지 않은데 한 2주간 쭉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는 뭐 주사를 만다든지 여기 신경 차단술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좀 편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생리 때 아프게 되면 월경 때 미리 약을 먹는다든지, 미리 아까 말씀드린 일요일날 머리 아프면 미리 트리타민 먹고 주무신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고 그 옵션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편두통 치료의 대가 교수님과 함께 편두통이 어떤 질환인지 알아보고 또 어떻게 우리가 또 컨트롤을 하고 치료를 하는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두통을 앓고 계신 분들 오늘 굉장히 많이 들어주셨거든요. 질문도 많이 주셨고 앞으로 이 방송이 업로드가 되면 또 많이 찾아보실 것 같은데 꼭 이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